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입니다. 목소리 나오나요? 예. 예, 오늘 강의는 공인중개사로서 그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 사고 예방 교육인데요.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증거는 CCTV를 다 달아버리세요. 그냥 요새는 재개발 조합장님들도 자기 방에다 CCTV를 다 단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 다 든 것처럼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싫다. 물론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받고 의심받는 것보다 안 받고 의심받으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CCTV를 다 달고 녹음도 다 하십시오. 모든 전화는 저는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좀 불리한 것은 녹음 안 하고 살짝 이렇게 하시고 유리한 건 다 녹음을 하세요. 뭐 편집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 녹음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카톡 보내시고 이메일을 보내세요. 순간적으로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카톡과 문자, 이메일로 나중에 확인 사살을 합니다. 저도 아까 전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의뢰인들하고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된다고 해서 소송했잖아요. 근데 왜 소송이 안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보고자 했는데 우리가 확답을 했대. 그런 식으로 저희도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 법리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약 떨어집니다. 한 40% 정도 떨어지는데 그런 점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녹음하고 때로는 약정색 준비안을 씁니다.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현행 법리에 따르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해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뒤에 첨부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문자 같은 걸 하세요. 특히 계약을 할 때 이 물건은 10억 원, 그리고 계약금 1억, 뭐 중도금 4억, 뭐 잔금 5억. 그래서 계약금을 일단 1억을 내셔야 되는데 일단 돈이 없고 계좌이체 한도가 지금 안 차서 1,000만 원밖에 못 들어가고 9천만 원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매도인 통장 번호 받아서 매수인이 곧바로 1,000만 원을 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를 완전히 작성을 하고 한 다음에 또 증거가 남지만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가 된 다음에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1,000만 원을 매수인이 딱 보냈어요. 그럼 매도인이 집에 가서 딱 생각해보니까 요새 집값 오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잘못 팔았네.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났다. 이게 잘못 팔았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만 돌려줄게. 1,000만 원만? 무슨 1,000만 원이야? 1억을 기준으로 해야지라는 말이 있고, 이 사람은 또 매도인 측은 그래 2천 줄게. 내가 1,000만 원 돌려주고 내 돈 1,000만 원 손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경우가 제일 피곤한 경우예요. 가계약 했을 때. 자, 그 경우에 구두 계약을 한 거 있잖아요. 10억을 하고 1억 원은 계약금 뭐 이렇게 일자까지 다 정했어요. 그럴 때 1,000만 원 입금하면서 바로 중개사분들은요,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총 매매 대금 10억 원, 계약금 1억 얼마 해서 하는데, 일단 1,000만 원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계약금의 일부로서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드립니다. 잘 받으셨지요? 라고 문자를 그냥 쏴버리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저녁 되세요. 그러면 그 오케이인 겁니다. 그 인정한 거죠.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이나 또는 어떤 업무상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사인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지 못했으면 바로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뭐뭐뭐뭐 했기 때문에 바로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내면 감사합니다 또는 수신 확인 되잖아요. 이메일 자체가 내용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 증명이 뭡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누군가한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세요. 우체국에 복사본이 있어요. 그게 내용 증명이죠. 연애 편지가 아니라 업무상 편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내용 증명이죠. 이메일은요, 다음 뭐 네이버가 다 내용 증명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이러한 사실이 같다는 거. 수신 확인이 나오는 걸로 하세요. G메일은 수신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수신 확인이 되는 다음 네이버 뭐뭐 등등을 쓰세요. 상대방이 딱 읽었어요. 몇 월 몇 시에 읽음까지 다 나옵니다. 이메일도 내용 증명이 되니까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뒷말 나와요. 제가 최근에 또 상담한 게 집값이 상승할 때는 매도인이 이제 변심하고 떨어질 때는 매수인이 변심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 오고 갔는데 1,000만 원을 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변심하는데 부인하고 공동매매를 하고 이게 공유자인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소유자예요. 매도인 측이고 매수인도 뭐 공유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공유인 경우에 남편이 팔러 왔어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매매는요 부부가 별산이기 때문에 부인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부인한테 메시지도 보내놓으셔야 돼요. 부인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보내놓는 게 최고 좋지만 사실상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면 남편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하는데 그 둘 부부가요 이혼 소송 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이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왜 싸게 팔았느냐 이 등신아 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준다는데 다시 물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 1억 중에 1,000만 원을 쐈어요. 1,000만 원을 쏘고 뭔가 불안하니까 매수인은 3천을 더 쐈어요. 더 쏘고 나머지 6천은 또 다음에 또 놀라고 그랬더니 다 이해되시죠? 매도인 측은 1,000만 원 받고 변심해가지고 부인이 야 이거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저쪽에 또 3천이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1,000만 원만 인정해주겠다. 1,000만 원 돌려주겠다. 좀 거시가면 플러스 돼서 1,000을 더 돌려 2,000을 주겠다. 이걸로 끝내자. 이게 싸움이 붙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요. 계약서를 써놓고 입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약서를 써놓고 1억인데 일단 1,000만 원 넣고 계약금의 일부로 써놓고 이렇게 하면 최근에 판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이 1억인데 일단 계약금의 일부 1,000만 원만 넣어놓고 계약이 파토난 경우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손해보고 원래 계약은요 계약금을 손해보고 깰 수가 있잖아요. 단순 변심이죠. 그럴 때는 계약금 기준으로 하지 실제 입금액 기준이 아니다. 원래 당초 약정한 1억 원 계약서에 쓴 1억 원 기준으로 변상하고 그걸 1억 원 기준으로 포기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자기 돈 1억을 또 꼬라박아야지만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를 제가 상세히 읽어보니까 그 경우는 계약서를 다 쓴 경우예요. 다 쓰고 그런 다음에 1억 못 넣고 1,000만 원만 넣습니다 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법관님들은 야 계약서 썼으면 계약서의 계약금은 1억이잖아. 1억 꼬라박아.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토내고 싶은 사람은 어쨌건 간에 매도인으로서는 다 1억을 손해보고 해야 돼. 실제 입금한 거 말고.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서에 항상 약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1,000만 원을 딱 쏴버릴 때는 누구든지 다 매매대금 10억, 계약금 얼마는 다 잡고 쏘는 거잖아요. 잡고. 그럴 때 문자라도 남겨놔야 돼요. 문자라도 남겨두면 그게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계약은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라 낙선계약이라고 해서 말로만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 그게 계약이에요. 하지만 그게 잘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증거가 남지 않으면 언제 계약했어? 일방적으로 당신 넣어버렸잖아 라고 나오니까 문자의 형태로 확인사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사살을 해주면 그것도 낙선계약의 증거로서 확인이 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1억이면 1,000만 원 넘은 것만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고 무조건 어느 쪽이건 1억을 손해보고 그 계약을 깰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개사 여러분들은 그 계약이 진행되는 게 좋지 깨지는 것은 안 좋잖아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야 잔금을 치르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최근에 제가 용산구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중개사인데 문자를 못 보냈대요. 왜 안 보냈냐 그랬더니 뭐 중간에 또 교통이 있대요. 교통. 양쪽 공동 중개를 하고 교통이 있는데 교통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결국 파토가 나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쏴버리세요. 문자 쏴버리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요거 무조건 하세요. 녹음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문자로라도 확인해서 어떤 중개사님은 계약이 있고 뭔가라도 입금이 되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바로 문자를 보내는 타이핑으로 해서 문자 보내는 방식이 있죠.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나머지 공유자의 확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지금 남편이 팔러 왔으면 남편은 본인 지분은 본인이 파는 것이고 부인 지분은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라고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또 써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계약이 깨지면 남편은 자기 몫은 자기가, 부인 몫은 무권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 몫은 무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칭한 사람은요, 그 본인 몫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부인 몫은 무권 대리인으로 자기 자식 것은 자기가 그냥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안에서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인 경우 1억을 누가 손해보느냐. 남편이 그래 내가 진 죄가 있으니까 내 몫 5천만 원만 할게. 5천만 원 네 몫으로 5천은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라 라고 책임을 추궁하려면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말 바꾸는 문제인데요. 아무튼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재개발 분양권과 관련해서 서초구 쪽에 있으신 분, 여기서는 이제 재건축이 거래가 되고, 이제 여기에 돈 자산가분들이 이제 성수동이나 한남동 기타 등등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투자를 하시는데, 최근에 서초구에서 이런 저기를 봤습니다. 서초구에서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를 당하거나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재건축 조합이 나쁜 놈이고 화가 나고 수가 틀리고 그래도 더럽고 치사해도 분양시장 합니다. 왜냐? 서초구는 돈이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초 우성 2차 아파트, 우성 2차 지금 이제 다 건물 다 올라갔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막 조합 내부에서 분란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자문 변호사인데. 그래서 한 20-30명이 현금 청산, 그러니까 분양시장 안 하고 떠났어요. 왜냐? 왜 내가 이쪽으로 동의에 배치가 돼야 되느냐, 조합장 우리 동 사람들을 뭐 무시하는 거냐, 우리 35평형 왜 무시하느냐, 뭐 난리 하라고 해서 5천만 원, 1억 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분양시장 포기했어요. 나중에 한 3, 4, 5, 6억 올라버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순간에 얄팍한 정의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단돈 5천만 원도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은 뭐 때려 부셔야 돼.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어 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정의를 찾았지만 값이 5억이 올라버렸어요. 이게 뭔 상황도 뭔 소용이에요. 정의고 나발이 필요 없죠. 그냥 불의에 잠시,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의 그 불의를 너무 좀 하면 안 되지만 좀 돈이 오를 때는 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서초구에서는 현금 청산 물건도 안 나오고 매매도 안 돼요. 매매도 잘 안, 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가 안 되잖아요. 조합 투기과열들이 매도가 안 되는데 매도가 되는 희귀한 물건들이 있어요. 해외 이주를 하거나 여기 다 나오죠. 39조에 나오죠. 39조 1항 3호 또 39조 1항 2호 39조 2항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가 되는 해외 이주나 지방 이전 또는 뭐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 나오면은 그냥 덥석 잡아가지고 매매가 되죠. 그 굉장히 귀중한 물건인데 대부분은 한 7, 80대 돼가지고 나 뭐 많이 살았다. 여기서 서초구에서 재건축 해봐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될지도 모르는데 내 나이가 90인데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현찰 받고 지방에서 편하게 살겠다 라는 분들 계세요. 그 물건 잡으면 대박이죠. 근데 대박인데 잘못하면 그 지뢰가 터져버리죠. 이게 과연 거래가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양권이 나와줘야 되죠. 그게 확인돼야 되죠. 근데 매매는 사업시행 인가 전후나 이때 매매가 돼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에 과연 나와줘야 되는데 그 간극이 1년 정도 벌어집니다. 나올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관리처분들이 나는 아니래. 구청에서 안 된대. 뭐 이런 통지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거기다 반드시 거기다 써야 되죠. 이 물건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조합설립 인가 후 매매되는 물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분양권이 없는데 다만 뭐뭐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매도인이 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서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해외 이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외 이주한다, 2년 이상 있다, 그리고 뭐 비자가 나왔다 이런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질병으로 지방에 간다라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지만이 조합이 나중에 그 서류를 가지고
총회를 하고 구청이 대출하면 구청에서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매매가 일어날 때는 약간 불확실해요. 나중에 분양권이 나온다. 그런 걸 전제로 계약서에 써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여기 하나 해놨는데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본건은 어디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거래로서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 외에 이거는요 다물건자 물건으로서 구역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내가 101동 203호도 가지고 있고 103동 205호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분양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물건을 팔 때 그러면 그 매수인은 그걸 살 때 무슨 생각합니까? 재건축구역에서 이걸 산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축 건축물을 받겠다는 거지. 그걸로 현금 청산 받겠다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하나의 재건축 구역 내에서 두 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하나의 물건을 딴 사람한테 팔아봐야 그 매수인은 독자적인 분양권이 없다라는 게 법제처 해석이고 지금 대체로 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수자는요 매도인한테 물어봐야죠. 당신 이 구역 내에 또 다른 물건 갖고 있는 거 없지? 맞지? 확인해. 여기다 써 라고 해서 쓴 거죠. 본건은 어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거래로서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 외에 같은 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추후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가 문제될 경우 매도인 책임지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써 넣으셔야 돼요. 다물건자라고 아시죠? 요 물건, 요걸 다 써 넣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요새는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잘 아시고. 이거는요,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 쓴 문구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일지구에다 제가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잔금을 내일 치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잔금을 내일 치르는데, 나대지를 샀기 때문에 9.13 대책 이후에 대출이 안 되는데 나대지는 대출이 되더라고요. 나대지 대출되고 공장도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되는 물건으로 사가지고 성수동에 갔더니 성수동 중개사분이 친절하게 그 매도인 중개사가 문장을 미리 써 넣더라고요. 왜냐면 그 재개발에서 워낙 거래를 많이 해봐서 그분이 이걸 써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죠. 잘 쓰시는 거 써서 매도인이 나중에 책임 다 지기로 이 분양권이 안 나오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죠. 계약 취소. 만약 이런 물건을 안 쓰면 구두로 오고 가고, 괜찮아요. 저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괜히 쫀쫀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그런 부지가 돌아가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파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녹음하셔야 되고. 녹음할 때는요,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든가 해야지 전화 걸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니면 또는 전화기를 2개 들고 다니세요. 요새 집에 놀고 있는 핸드폰 많이 있으시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래서 2개로 그것도 연습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연습해야지 녹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녹음을 꼭 해놓으시고 저도 녹음 다 해놨습니다. 요새는요 녹음 다 해도 돼요. 남의 회의 장소에다 딱 도청기 붙여놓고 자기는 딴 데 있거나 이러면은 이건 위법이지만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녹음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했고, 이런 식으로 서초동에서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가 2년 내에 안 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인가? 조례 시행령이 뭐가 있던데 2년 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년 11개월만 보유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인데 거래가 된다라고 해서 중개사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매수인 측이 이제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왔죠. 협회하고 중개사하고 매도인하고 조합 사무장까지 소송을 다 걸어왔더라고요. 조합 사무장이 그거 되는 겁니다. 되는 물건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이 조합에다 조회를 할 때 조합 사무장이나 조합 총무 조합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거 법적인 거 없습니다.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약간의 일부의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합에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은 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물어본다면 그냥 단순 전화로만 끝내지 말고 녹음도 하시고 되도록이면 책임자급으로 사무장, 조합 사무장 말고 조합장. 근데 조합장님은 어떤 조합장님은 실무를 잘 모르는 조합장이 있어서 총무이사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녹음을 하시고 소리도 확실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분은 그 중개 수수료, 알량한 수수료 한 500 내지 1000만 원? 뭐 잘 받으면 2, 3천도 받는데 그거 받으려다 6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아무튼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뚜껑 물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을 사는 거.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개발해서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이죠. 그거는 감정평가금에 거의 찌그러져가는 무허가 건축물, 그 감정평가하면 얼마 나오죠?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대출해도 1000만 원 내에서 대출이 되죠. 근데 거기다 프리미엄은 얼마 없습니까? 신림 1구역 이런데 프리미엄이 2억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남 3구역은 프리미엄 뭐 6억 뭐 이렇게. 그 뚜껑, 그래서 그거 무허가 건축물 뚜껑을 잘못 사면 그 원래 감평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죠. 2천만 원, 2, 3천만 원 되는 거. 그거는 나중에 현금청산세 받아요. 프리미엄 값 왕창 날아가잖아요. 6억이. 분양권 없어 6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소송 당하면요. 여러분들 수수료가 아니라 보수죠. 중개보수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몇 년간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증거를 확보해라. 나중에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수틀리면요 가만히 있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막 찾아요. 뭔가를 찾아서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하려고 서초구청에다가 갖다가 민원 제기하죠. 서초구청에서 여러분의 뭔가 실수가 있으면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달 영업정지 받아보면 그거 그냥 6개월 장사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증거. 저 인간이 지가 스스로 알고 해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걸 증거 확보해 왔어요. 증거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무슨 어떤 거래를 할 때, 특히 재개발 물건 거래를 할 때는요, 서울시 정비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남의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이 만들어 놓은 블로그 보고 오케이 되는구나, 오케이 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 정비조례, 옛날 정비조례는 27조, 최근 정비조례는 36조, 이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맞아 이게 이러니까 되는 겁니다 라고 확인해야, 본인이 확인해야지 본인도 확신이 생기지. 남의 블로그나 이렇게 대충 보고 하면요 애매한 물건에서는요 알딸딸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알딸딸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해외 이주 물건 뭐 이런 것도요 도정법 39조 1항 3호? 39조 2항? 이런 거 찾아보고 시행령으로 남기면 시행령도 찾아보세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막 계속 늘어납니다. 판례는 별로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꼭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판례 한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가지고 뭐 공부하다 보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영업을 못 하니까. 판례는요, 판례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도인의 입장, 내가 매도인 측 중개사야. 매도인의 입장만 변론하는 게 아니지. 그건 안 되고, 여러분 매도인 측, 매수인 측, 교통 뭐 다 돼보셨잖아요. 현재는 매도인 측 중개사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 측은 뭐라고 생각할까? 매수인은 무슨 생각하고, 매수인 중개사는 무슨 생각하고, 중간에는 교통은 무슨 생각하고, 이 거래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할 것이며, 판사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각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부부싸움 하면 이쪽은 다 내가 맞고, 친정은 자기 딸내미 들고, 시아버지는 여기 자기 아들 편 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가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편, 상대편, 전혀 다른 제3자의 편을 상상을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다 답은 나옵니다. 전부 다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건의 구체적인 타당성 말고 이 한 건이 또 시범 케이스가 돼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적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한 건은 뭐 이게 맞겠지만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그럼 남들도 다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반복 가능성,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판례나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그리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증거 잘 확보하시고 조례는 꼭 찾아보시고 판례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보시면 될 거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향훈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10분 정도